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이 많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특산품 확보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콩에서 한국의 매우 특이한 특산품을 대거 수입해 한국조차 놀라게 하는데요. 까다로운 홍콩 사람들이 왜 한국의 새로운 제품을 대량 수입하기 시작했나,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권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자신들과 문화권이 비슷하게 서양권과는 다른 면이 있으며, 특히 건강을 챙기는 색채가 비슷하게 한국의 각종 특산품은 아시아권에 크게 어필합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은 기타 다른 국가와는 결을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고급 소매점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저렴한 음식과 길거리 고유의 음식도 많지만 이런 고급 소비점이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잘 팔리기 때문이며 그들의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한국의 제품은 당연히 한국보다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들은 더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유명한 제품들은 아시아권에서 이미 수요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오는 K딸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향이 풍부하며 맛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관기간이 짧은 만큼 전부 항공으로 운송되고 세금도 나오기에 가격이 비싸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한국의 주변국들은 앞다퉈 한국의 딸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딸기 같은 경우 수출은 연간 6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매년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국의 각종 특산품이나 식품 등 수출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나 영화 등을 통해서 한국의 식음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제품이나 특산품은 이들의 구매욕을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라면은 이제 즉석라면 종주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을 따라잡은 지 오래된 상황이며, 인스턴트 컵라면을 개발한 니신의 경우에는 한국의 컵라면을 열심히 표절하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는 그야말로 전세계 K푸드 열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니신의 경우 삼양의 불닭볶음면은 물론이며 오뚜기의 우동까지 열심히 다양히 표절 중입니다. 장인 정신을 내세우며 표절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일본도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이죠. 게다가 대놓고 한국의 초코파이를 비롯해 각종 제품을 대놓고 베끼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법원조차 7건의 소송 가운데 5건을 한국 기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제품은 중국의 제품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중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중국 법원은 디자인이 비슷한 점이 인정된다며 저작권 침해에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라면과 같은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최근엔 아이러니하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저렴하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라면이 인기가 매우 올라가며 한국 라면은 맛도 좋으니 수요가 폭발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에서는 한국에 한 가지 놀랄만한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도 꽤나 비싸며 유명한 산양산삼 계약을 이례적으로 크게 체결한 것인데요. 한국의 일부 K푸드가 2007년경에 5만 불로 수출을 시작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작년 11월경 홍콩에서 한국의 산양산삼을 약 340만 불 계약을 체결한 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이 한국의 특산품을 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경남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홍콩에서 산양삼 가공 제품 등 340만 불 수출 협약을 했는데, 또한 앞서 10월에는 중국에서 약 50만 불가량 수출을 체결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삶을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소위 원천 기술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에는 한국의 비빔밥은 물론이고 이탈리아의 파스타까지 중국이 원조라고 했으며 모든 것이 중국 것, 만물 중국서를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유독 삼해관에서는 과거 고려 인삼부터 해서 한국에서 수입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배해서 복용했다는 기록은 없고 멀리서 가져왔다는 사료만 남아있을 뿐이죠. 특히 산양산삼은 한국 특유의 재배 기술은 물론이고 성분이 한국 특유의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함양군수 측은 이제 산양산삼을 수출의 첫 삽을 뜬 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이들은 첫 수출은 대부분 10만 불 이하의 소액을 수출하는데 비해서 산양산삼이 수백만 불을 수출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한국이 딸기와 같이 대량으로 수출액이 늘어날 수 있음을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의 물꼬를 튼 금액치고 적지가 않은 것은 중국과 홍콩에서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 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두 마디가 3, 4개 있다는 7년근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외의 대량으로 넓은 면적에서 농약으로 재배하는 산삼과는 다른 유기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산양산삼이 특별한 것은 5월에서 7월에만 자라는 잎사귀와 줄기까지 싹대가 포함되어 배송된다고 합니다. 명절에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도 남겨져 있으니 참고하시고 좋은 선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 드리며 건강하고 뜻깊은 가정의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